지금 집을 팔아야 할지, 아직 버틸 것인지, 그 사이 어디즈가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오늘 못을 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시점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약 날짜 하나가 세금을 수천만 원 달라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부분은 숫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장이 왜 지금 이렇게 조용한지, 그리고 그 조용함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차분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것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개됩니다. 이 중과 유예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시작되어 매년 1년씩 연장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가 될까요? 현재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분이 더해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최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이론상 최대 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 한 채를 팔아 1억 원의 수익을 남긴다면 세금만 7,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거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빠르게 팔아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부가 현실적인 조정을 하나 두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만 완료하면 잔금과 등기는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는 계약과 잔금 사이에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 가구역에서는 허가 절차만 해도 2주 이상이 걸리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세금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바로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대책에서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같은 조건에서 6개월까지 유예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4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5일 대책 이후 새로 추가된 곳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거주자이신 분들은 지역이 어디이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계약일이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것이 세법상 양도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보완안에 의해서는 5월 9일까지의 계약이 그 기준을 바꾸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잔금 납부 기간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 가구역의 경우 계약 후 4개월까지 잔금 납부와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현재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남아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는가요? 전세 기간이 남아있으면 매도 시점을 조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예외 조건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인정하며 세입자가 6개월 안에 이주가 어려운 경우도 따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5월 9일까지이고 잔금은 그 이후도 가능하지만 조건은 정확히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강남과 강북이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이유가 다음 이야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제 시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정부가 중과 유예 종류를 못 박은 이후 강남권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이 적은 중저가 주택부터 처분하고 수요가 탄탄한 강남과 핵심 지역의 주택은 남기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실 지역에서 급매로 분류되는 매물이 등장했지만 그 호가 자체가 29억 원 선입니다.
가격 조정폭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에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현금 거래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참 묘한 상황입니다. 세금 압박은 커지는데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온도 차이도 지금 시장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강남권 핵심 지역은 재건축 기대와 공급, 희소성으로 인해 세금 신호만으로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강북과 수도권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제도 변화라도 지역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숫자와 날짜와 지역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표에서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에 한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은 따로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 규정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왔었습니다.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는 이런 생각이 쌓여왔었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다시 완화될 것이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유예를 연장해 주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면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쉽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버티면 언젠가 풀어주겠지라는 기대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은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였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지난 2024년 6,500건에서 2025년 8,500건으로 무려 30%에 가까이 늘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거나 가족 간 이전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이미 시장 안에서 적지 않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 역시 앞으로는 더 단단한 눈길을 받을 것입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와 증여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가 최근 16.38로 202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도 이미 많은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번 유예는 단순한 완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유예는 닫히는 문 앞의 마지막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구가 있는 유예가 아니라 출구가 닫히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유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구조는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뉴스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숫자로 시작합니다. 세율, 날짜, 지역명, 유예 기간. 그런데 결국은 숫자 뒤로 삶의 선택이 남습니다.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리할 것인지 그 정답은 오늘 뉴스가 대신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은 그 가능성이 제도 차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강북이 다르게 움직이고 중저가와 고가주택이 다르게 반응하는 지금 단순히 숫자만 보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판단의 기준, 지금보다 훨씬 또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가 서울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을 만들지,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